두 번째 강의인데요.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레코딩이 되고 있는 거 확인하겠습니다. 됐고요. 네, 모든 게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그 스티브 체프라 우리의 텍스트북에서 이제 그 두 번째 챕터에 해당되는 것들을 제가 중심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 잠깐만요. 네. 지금 우리가 물질을 이동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어떤 그 유속하고 같이 내지는 흐름하고 같이 가는 어떤 이동이 하나 있고, 또 나름대로 어떻게 퍼져가는 거죠. 꼭 이렇게 흘러가는 것보다도 퍼지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것은 일종의 뭐 확산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믹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생길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침강할 수도 있고 휘발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분해라고 제가 한꺼번에 변환 할까요?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체인지.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물질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카본, 나이트로젠, 포스포러스가 0이 되어버린다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CX, HY, OZ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CO2나 플러스 H2O 같은 것들로 바뀌면서 얘가 없어진다는 얘기지 C 자체는 여기 양쪽에 우리의 그 질량 보존대 물질의 C의 개수와 H의 개수와 O의 개수는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물속에 있다가 대기 중으로 가거나 뭐 땅속으로 가거나 해서 자리는 바뀌지만 근본적으로 얘들이 어디 가서 없어지지는 않죠. 그래서 반응해서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이 고분자 물질들이 저분자 물질로 바뀐다는 얘기지, 분자는 없어져도 원자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닌 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오염물질이 제거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분명 오염물질이 큰 분자였던 것이 작은 분자가 되는 거, 작은 분자로 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 오염부하 같은 것들은 이제 우리가 처리장이랄지 뭐 논밭이랄지 지하수랄지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에서 발생을 하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오염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흐름에 대한 것, 확산에 대한 것, 반응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식으로 만들어서 넣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황을 일단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물이 들어와서 나가겠죠. 대충 이런 것들은 QC의 X거나 아니면 뭐 인이거나 이렇게 되거나, QC 이쪽에 X 플러스 델타 X가 가거나 아니면 아웃이 가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Q 곱하기 C, Q는 다시 말해서 A하고 U하고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확산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보게 되면 확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떻게 보면은 마이너스 2에 라운드 C, 라운드 X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사실은 A를 곱해야 됩니다. 면적을. A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면적을 얘기하는 거고요. 헷갈리니까 제가 잘 못 그려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요 그림만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 그렇게 되고요. 요것도 이제 X라는 계면이 있을 것이고, 나중에 이제 한 번 또 얘기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X 플러스 델타 X가 되겠습니다.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중에 다시 반복할 때, 지금은 혹시 여러분들이,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런가 보다. 해보세요. 그 다음에, 오염물질이 유입하게 된 주로 우리는 W 이런 식으로 유입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나름대로 안에 들어와서 다른 물질들이 이렇게 더 붙어가지고 들어온 기만큼이면 중간에 이렇게 더 생겼을 수도 있고, 이것이 좀 어떤 나름대로 분해가 될 수도 있는 문제고, 나름대로 침전이 될 수도 있는 문제겠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유동에 의해서
X 방향, Y 방향, Z 방향으로 막 움직이기도 할 겁니다. 안에서. 물론 이제 그렇게 하려면 또 이것을 더 작은 박스로 나누고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자, 이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여기 지금 이 슬라이드에 지금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보게 되면. 현재 지금 우리가 바깥에서 들어가는 것에서 지금 유동에 대한 얘기, 확산에 대한 얘기, 로딩에 대한 얘기 했으면은 그 안에서 침전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렇게 하면 얘기할 겁니다.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라고 침전 속도를 A로 놓고 바닥에 어, 면적을 AS로 놓고 이렇게 놓을 것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KC V로 놓을 거예요. 얘는 아마 플러스로 어떻게 돼서 뭔가 하는 나름대로 뭐 K에 G에 C 이게 복잡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R로 넣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얘들은 플러스가 되는 것과 마이너스 되는 것을 잔뜩 시그마 플러스와 시그마 마이너스를 잔뜩 했을 때 결국은 델타 매스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것을 이렇게 계산해 주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식을 만들 거다는 기본적인 개념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영어로 썼지만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였고, 이것이 좀 우리가 구석구석 이것이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동네 아파트 단지, 난 그냥 1단지에서 다 벌어지는 상황을 뭐 1단지에 들어오는 차량, 나가는 차량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1단지 내에서 뭐 몇 동 몇 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은 자세하게 이렇게 잘라서 써야 되는 거고요. 뭐 그냥 그것 자체가 뭐 어떤 동네 거를 하게 되면 큰 뭉태기로 하게 되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안에서 더하기가 된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시그마 매스 인과 시그마 매스 아웃의 차이가 어떤 델타 매스고, 이걸 나름대로 우리가 델타 매스를 왜 계산하냐면 컨센트레이션은 그 당시의 매스와 볼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스를 우리가 알게 되면 쉽게 컨센트레이션을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는 시간별로 이것을 알고 싶은 경우에 시간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겁니다. 이 델타를 갖다가 좀 더 우리가 델타 t를 0으로 보냈을 경우에 이것이 미분 방정식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것이고요. 지저분하니까 조금 지워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하나하나 들어온 요소,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사실 얘기했는데, 지금 이것이 지금 여태까지 얘기했던 똑같은 어떤 하나의 반복이죠. 반복인데 그랬을 때 들어오는 요소는 뭐냐? 어드백션, 흐름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고, 얘는 dispersion, 확산이다. 얘는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오염 부하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취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뽑아가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다 더하게 되면 들어가는 질량과 나가는 질량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는 이게 다이내믹하게 변하기 때문에 다이내믹한 상태에서 어떤 그 시간 t의 매스와 시간 t의 볼륨과 시간 t 두 개를 그때 막 변하는, 여러분 저수지 수위 같은 게 변하잖아요. 하천 수위도 변하고 그랬을 때 볼륨이 왔다 갔다 변합니다. 변했을 때 그걸 우리가 볼륨을 계산하는 거는 물리적인 부분이니까 뉴턴의 제곱법 같은 거 쓰면 되는 거고요. 질량 같은 거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 여러분들 음소거를 제가 잠시 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됐습니다. 됐고, 자, 아이고, 이거 뭐 뒤에 슬라이드 더 만들어 놓은 게 있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싹 지워 버리면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든다는 것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점점 그 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 식들이 이제 나중에 아이고 귀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결국 우리 이 식 가지고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숫자 답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그런 것들 같아요. 자, 근데 오늘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할고 하니 자 뒤로 가볼까요? 오늘은 약간 좀 여기서 오늘은 여기에서 특별하게 차차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도 할 테지만 리액션에 대해서 좀 치중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R하고 V인데 이 생길 것도 있고 없어지는 것도 있는데 자 DM, DT가 여기 리액션만 따로 떼내면 이것이 마이너스 R, I, VI 뭐 I라고 하는 것은 그 I라고 하는 요로 지금 세그멘트 요 지금 요 박스 안에서 벌어진 일을 얘기를 하는 거고 I 안에서는 다 똑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R 이 뭐냐라는 거예요. R이 뭐.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이해해 볼까요? D에다가 V, C, D, T, R 내가 그대로 XN을 딱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RI를 V인데요. 평이상 I를 다 생략을 해버릴게요. 그래서 양쪽 V를 컨스탄트라면 우리가 없애버릴 수가 있고요. 결국은 DC, DT의 RXN이 마이너스 RI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현재로서는 뭐 이게 R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지금 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얘기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것들은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얘도 중요하죠. 얘도 중요합니다. 얘도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매스가 변하는 거에 있어서 리액션이라고 하는 건 생기는 것도 있고 없어지는 것도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오늘은 화학하고 좀 생물 뭐 이런 쪽에 주로 화학 쪽이 많이 나오겠지만 치중을 한번 해봅시다. 보통 이제 우리가 오르게닉 유기물의 어떤 대표식을 요 지금 C6H12O6 보통 포도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글루코스라고 얘기하죠. 예. 포도당의 그 분자식을 저거로 하고 일반적인 유기물의 어떤 대표 분자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이걸 유기물의 대표인데 이것이 이제 완벽하게 보통 이제 분해가 되는 경우에는 여기서 결국은 이게 CO2가 되고 H2O가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서로 C하고 H하고 O가 양쪽에서 개수가 똑같으려면 결국은 거기에 필요한 O가 몇 개가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고 이것이 보게 된 유기물이 산화 내지 완전 분해가 된 건데 이럴 때 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일종의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보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산소 요구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석탄이랄지 석유랄지 이런 것들을 태울 때 걔들이 뭐 C에서 엄청나게 복잡한 분자식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골자를 빼내면 탄소하고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CO2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랄까요 연료의 연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그 리액턴트 여기 제가 약간 밀렸었는데 이것이 프로덕트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보통 이런 어떤 리액션에서 뭐 영어로 써서 좀 여러분들이 좋아할런지 싫어할런지 모르겠지만 호모지니어스하고 헤테로지니어스가 있는데 호모지니어스는 같다는 거고 헤테로지니어스는 다르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대체로 근데 호모지니어스만 얘기할 거예요. 물 속에서만 얘기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물 안에서 예를 들어서 솔리드 그죠? 가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사실상 이런 것들을 그렇게 다루면은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물 속에 있고 다 녹아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호모지니스 같은 걸로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헤테로를 얘기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다른 방법을 쓰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건 그렇다는 거죠.
뭐 복잡하게 제가 이제 옛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던 화학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고 제가 그 화학을 그렇게 근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나 나나 고등학교 때 배웠던 화학을 한번 좀 되짚어 보면서 그걸 여태까지 뭐하러 배웠는가 한번 이런 때 써먹을 때 써먹으라고 배운 건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또 이게 여기서 그야말로 반응 물질하고 생성 물질, 리액턴트와 프로덕트가 있을 때 우리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뭐 여기 영어로 썼습니다. forward reaction. 그죠? 그러니까는 이 앞으로 가는 반응이죠. 그죠? 그다음에 backward는 뒤로 가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가역 반응이다, 비가역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역 반응 같은 경우 서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뜻이죠. 그랬을 때 이제 이 A하고 B가 없어지는데 얼마나 빨리 없어지죠? 설탕이 막 녹아서 없어진다. 뭐 지금 뭐 없어진다 얘기는 약간 좀 설탕은 물리적인 얘기지만 물질이 없어질 수가 있죠. 그러면서 다른 물질로 생성될 수가 있어요. 아까 보게 되면 뭐 글루코스하고 산소하고 CO2하고 H2O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거꾸로 또 이제 평상시 잘 안 생기지만 광합성 같은 것들을 했을 경우에는 다시 유기물이 생길 수가 있죠. 그때 우리가 고등학교 때를 돌아보면은 이것은 A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죠? A가 많으면 많을수록 빨리 간다. 그래서 A였던 물질에다가 여기 H 여기 요거는 이제 분자수잖아요. 분자수. 그렇죠? A라고 하는 물질이고 B라는 물질이 분자수고 걔들이 어떻게 보면 개수 KF가 붙어서 앞으로 간다라고 정했어요. 거꾸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C하고 D인데 그 각각에 얼마나 있냐에 따라 정해졌는데 이것이 우리한테는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형 상태라고 하게 되면 이쪽으로 가는 거나 저쪽으로 가는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왼쪽으로 가는 것이 똑같아진다. 그랬을 때 오른쪽으로 가는 속도와 왼쪽으로 가는 속도를 같게 놨을 때 이것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KF 나누기 KB 내지는 뭐 CCD, DD, AA, BB 되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평형상수라고 부르더라. 거기까지 얘기할게요. 우리 기억이 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아무런 시험 문제나 의용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한번 복기한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한 거 중에서 요걸 좀 약간 주의 깊게 봐주세요. 이게 지금 A 하라는 거하고 B라는 거하고 그런 거지만 우리는 지금 알고 싶은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A라고 하는 물질이 과연 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냐. 우리는 concentration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써서 뭐 여기서 보통 화학식에서는 큰 대괄호를 써갖고 이게 주로 몰 농도를 많이 쓰는데 우리는 밀리그램 펄 리터로 하기로 합시다. 밀리그램 펄 농도가 있으면 결국 농도도 어떻게 변하느냐가 우리 관심사인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할 것이 이 농도 변화,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 아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니 다시 잠시 우리가 했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되면 dCdt의 rxn을 마이너스 r로 표현할 건데 얘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하잖아요. 여기서 보면 얘하고 지금 생긴 모양이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리액터 안에서 A가 됐든 B가 됐든 C가 됐든 D가 됐든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타겟, 우리의 오염물질이란 오염물질에 대해서 변화를 우리가 한번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대충 여기서 아까 글루코스가 산소를 만나서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BOD가 발생하는 그런 식인데 그랬을 때 이론적으로 이런 식이 된다고 치지만 얘가 이제 거꾸로 되려면 광합성이 정도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광합성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반응은 아니죠. 조건이 형성이 돼야지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물속에서는 광합성이 없고 한쪽으로만 간다. irreversible, 리버스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가역 반응이다. 일방통행으로 한 방향으로만 간다라고 보겠습니다. 뭐 물론 이제 이 방향도 있고 저 방향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뭐 각각 놓고서
계산하면 되긴 돼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된다고 치고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어떤 케미컬 리액션이라고 하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우유 같은 거 여러분들 꺼내놔두고 아침에 먹다가 잘못해서 잊어버리고 그냥 식당에 놔두고서 저녁 때 갑자기 상해버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철사 같은 것들, 못 같은 것들이 녹슬어 버리는 그런 것들이 다 반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이네틱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빠르냐, 그죠? 시간에 대한 어떤 나누기 시간에 대한 어떤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에 대해서, 그죠? 뭐 델타 C가 되면 좋겠습니다. 델타 T 동안에 델타 C가 된다는 것이 결국은 DC, DT를 얘기하는 거고 이런 것이 우리가 카이네틱스, 리액션 레이트, 그죠?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보게 되면 농도를 어떤 시간 t가 있고 어떤 농도가 있습니다. 농도가 있는데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뭐 이게 몇몰 돼 있지만 여기 농도를 쟀으면 여기 델타 t는 델타 t가 있고 그렇죠? 델타 t는 여기 들어서 뭐 50 전부 다 50 간격이네요. 근데 델타 c라고 하는 것은 두 개 사이에 차이가 될 것입니다. 차이가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그 델타 C하고 요 두 개를 뺀 게 처음 차이일 거고 그 다음이 그 다음 차이 그 다음 차이 그 다음 차이일 거예요. 그래서 뭐 일단은 그림을 잔뜩 그려서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얘들이 지금 이런 어떤 뭐랄까요 경사도 이런 걸 갖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DCDT가 지금 현재 보면은 1차 미분이잖아요. 1차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충 어떤 접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탄젠션 라인 이런 거 이렇게 기울기 내지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트가 이렇게 숫자가 계속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최소한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조금 지저분하니까 좀 다시 지우면서 해보면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다음 단계가 레이트가 뭐냐면은 어떤 이 컨센트레이션이 어디입니까? 뭐 지금 여기서 50초 간에 50초 사이에서 0.1에서 0.09 머시기까지 된 것이 처음에서 그 구간 사이의 어떤 변화율인 거예요. 변화율이 뭐라 그랬어요? 델타 C 나누기 델타 T입니다. 그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뭐 분자식이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 우리는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델타 T는 이 사이를 뺀 거고 델타 C는 이 두 개를 나눈 거고 두 개를 델타 C와 델타 T를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가지고 계산한 게 결국은 요 첫 번째 요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구간별로 계속 변화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런 그림이 있으면 하나 나름대로 이걸 좀 편하게 하려면 뭐 그림만 가지고 계속 승부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뭐 옛날에 구석기 시대나 뭐 옛날 시대에 성경 전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옛날 시대에는 사람들이 글자를 읽지 못했대요. 그래서 전부 다 그림으로 승부를 했다라는 거죠. 옛날에 뭐 고대 동물벽화 같은 경우도 다 그런 그림이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문자나 숫자가 나오는데 그 문자가 숫자가 어떻게 보면 전달하는데 효과가 좀 더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다 숫자로 하는 것보다 나중에 어떤 수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할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A라고 하는 물질이 있고 B라고 하는 물질이 있고 여기 뭐가 뭐 M이 있든지 N이 있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만 이게 지금 실제 실험을 하다 보면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어떤 이 아이디어라고 퓨어한 컨디션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 우리가 여기서 사실은 다 포함하지 못하는 복잡한 어떤 반응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이런 것들이 실험적으로 결정이 돼요. 아니면 경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험을 통해서 결정한다. 그런 소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이게 그 오더라고 하는 것은 여기 M승, 뭐 N승 이렇게 되는 이런 거인데, 이것이 꼭 맞아떨어지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여기서는 이게 이제 자승이 돼야지만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그냥 1승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때는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1, 1 돼 있지만 여기는 반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아마 더 다른 단계의 식들이 축약이 돼서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우리가 단순히 우리는 실험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실험이나 실험 등이라고 했어요. 통해서 이 K 값이 하고 요 앞에 있는 숫자하고 개수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죠?